퍼스트 클래스에서 남자의 옷차림을 조롱한 재벌 2세. 그런데 그 남자는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였다. 공항 전체가 숨을 멈췄다. 인천국제공항의 퍼스트 클래스 대기줄. 모두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거만하게 서 있는 그곳에서 단정하지만 수수한 차림의 한 남자가 조용히 줄을 서 있었다. 체크문의 셔츠에 해진 청바지 다른 운동화를 신고 세계를 누빈 듯한 낡은 배낭 하나를 맨. 그의 모습은 화려한 주변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그가 바로 일론 머스크였다. 누군가는 그의 옷차림을 이상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그런 차림을 고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언젠가 아이들을 위한 기술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한 날 입고 있던 고급 양복이 아이들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었다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사람 냄새 나는 옷을 입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옷에는 구겨짐이 있고 그의 신발엔 시간의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박함이 그를 더욱 진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의 앞에서 눈살을 찌푸린 채 그를 힐끔거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고급 맞춤 정장에 윤이 나는 구두 짙은 향수를 뿌리고 한껏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던 그는 줄 서 있는 동안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주변을 훑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백승민이었다. 재벌가의 2세로 알려진 그는 늘 자신이 속한 위치와 계급을 과시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익숙했다. 일론을 보며 그는 콧방귀를 뀌듯 웃으며 말했다. 퍼스트 클래스에 이런 복장이라니 요즘은 참 별사람 다 보이네. 일론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세상엔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고 눈빛은 마치 파도를 잠재우는 듯 차분했다. 백승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던진 조롱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길 바랐지만 일론은 마치 그 말이 아무 의미도 없는 듯이 대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요. 별 뜻은 없었는데 퍼스트 클래스에선 보기 드문 스타일이라 좀 놀랐어요. 그의 말투는 가볍게 웃으며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여전히 우월감이 새우며 있었다. 탑승 안내가 시작되었고 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둘은 별다른 대화 없이 각각의 티켓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승민은 여느 때처럼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걸었고 일론은 그와 대조적으로 주변의 소란을 개의치 않으며 평온한 걸음으로 따라갔다. 좌석에 도착한 순간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 티켓을 확인한 승민은 자리에 앉으려다 멈칫했다. 일론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다. 설마 했는데 진짜 옆자리야.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이 넓은 비행기에 하필 여기라니 운도 참 기가 막히네. 일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같이 여행하게 됐네요. 승민은 팔짱을 낀 채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내심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단지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일론이어서가 아니었다. 몇 분 전만 해도 자신이 평가절하 했던 그 남자가 지금 같은 공간 같은 클래스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일론의 존재감에 눌리는 기분을 느꼈다. 말없이 앉아있는 그 남자의 차분함은 오히려 더 크게 주변을 압도했고 승민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 채 입을 다물었다. 이코노미석 승객들의 탑승이 끝나갈 무렵 승민은 옆자리에 앉은 일론에게 말을 걸기로 했다. 그러나 그 어조는 친근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몸을 돌리며 느긋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마치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일론은 앞 좌석 아래에 배낭을 밀어넣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기술 쪽에서 일합니다. 승민은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반응했다. 스타트업 같은 건가요? 작은 벤처 정도.
일론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비슷한 건데 조금 다릅니다. 승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성공했나 봐요. 퍼스트 클래스 같은데 말이에요. 일론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지만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사람마다 제자리가 있죠. 어떤 때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승민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 말, 뭔가 철학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일론은 별다른 반응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대화는 거기서 끝이라는 듯 하지만 승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있잖아요. 여기에 앉아 있다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돈으로 못 사는 게 있죠. 어떤 자리는 평생 가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번엔 일론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눈빛 속엔 조용한 인내와 함께 무언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 표정은 말보다 더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했다. 승민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스스로 우위를 점한 듯 미소 지으며 몸을 의자에 기댔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이 장악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일론의 침착한 태도 속엔 그가 상상도 못할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평범해 보이던 대화는 점점 더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상공으로 날아오르자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승무원이 퍼스트 클래스 좌석 사이를 돌며 음료를 나르기 시작했고 승민은 주저없이 말했다. 샴페인으로 주세요. 이 좌석에 어울리는 걸로.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승무원은 익숙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샴페인을 따라주었다. 일론에게 차례가 돌아오자 그는 간단히 말했다. 생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승민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무료. 그는 피식 웃으며 물었다. 이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물 한 병으로 만족하겠다는 건가요? 일론은 승무원에게 받은 물병을 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단순함이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요. 승민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의 말을 곱씹는 듯 했지만 곧 다시 말했다.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긴 하죠. 적당한 걸로 만족하는 인생. 근데 다들 그렇게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최고를 누릴 운명이니까요. 일론은 조용히 물병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주변 승객 몇몇은 승민의 뾰족한 말투를 눈치챘지만 일론이 개의치 않는 듯 보여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에겐 최고라는 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죠. 승민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누려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건 아무리 애써도 닿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건 그냥 현실이죠. 다른 승객에게 음료를 서빙하던 승무원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들 쪽을 흘낏 바라보았다. 상황에 개입해야 할까? 잠시 고민하는 듯했지만 일론이 상황을 침착하게 넘기는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지나쳤다. 그는 그저 창밖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리며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다. 반면 승민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는 더 자극하고 싶어 했지만 점점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승객들 사이에서도 그의 오만한 태도는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고 불편한 공기가 퍼져나갔다. 일론은 차분함을 유지했지만 곧 승민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잠시 후 승무원이 다시 돌아와 좌석 사이를 오가며 두 번째 음료를 제공했다. 그 틈을 타 승민은 또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인생이란 건 마치 퍼스트 클래스 비행과 같죠. 열심히 노력해서 자리를 얻고 그만큼의 대가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운 좋게 여기까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로는 생수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단호한 울림이 서려 있었다. 노력이든 운이든 비행기가 도착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땅에 내리게 되잖아요. 그 말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조금씩 그들 쪽으로 쏠렸다. 처음엔 조심스레 바라보던 눈들이 이제는 한층 집중되어 있었다. 기내는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몇몇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분위기를 살폈다. 승민은 일론의 말에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엔 뭔가 맞은 듯한 흔들림이 스쳐갔다. 글쎄요. 그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단순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가진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일론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팔짱을 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의 가치는 가진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공기 중에 무겁고도 분명한 울림으로 남았다. 몇몇 승객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은 조용히 호응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반면 승민은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방역하려 애썼다. 좋은 말이네요. 퍼스트 클래스, 자기계발 강의 같은 거 강연이라도 하셔야겠어요. 그의 말엔 여전히 빈정거림이 묻어 있었지만 이미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일로는 그저 짧게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말을 잇지 않아도 그의 고요한 태도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주변 승객들은 조용히 반응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어떤 이는 승민을 향해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다. 몇 줄 뒤에 앉아있던 한 커플은 일론을 알아보았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보여준 품위에 감탄하는 기색이었다. 승민도 그 시선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호의적인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자세가 조금씩 무너지는 듯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우위가 흔들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주변의 반응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비행에서 마주할 진실은 그의 지위 권력, 그리고 존중에 대한 모든 믿음을 뒤흔들게 될 것이란 사실을 승무원이 빈잔을 수거하며 지나가자 승민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겸손이니 단순함이니 하며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런 말 자주 듣지 않으세요? 일로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오히려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속이 가장 공허한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그 말은 잠시 공기 중에 떠돌며 모두의 귀에 남았다. 승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입을 잃은 듯 멈춰섰다. 승민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 옆 좌석의 승객들은 눈빛을 주고받았고 몇몇은 일론의 침착한 대응에 감탄하는 눈빛을 보냈다. 마침내 말을 가다듬은 승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은 냉정해요. 자기가 가진 걸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그게 현실이에요. 일로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성공은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조용한 기내에 묵직하게 울렸다. 몇몇 승객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승민을 쳐다보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시점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많은 승객이 이제 이 두 사람의 대화에 몰입하고 있었고 근처에 앉은 나이든 남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승민 쪽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주위의 시선을 느낀 백승민은 얼굴을 굳히고 억지로 표정을 감췄지만 오히려 한술 더 떠 도발적인 말을 내뱉었다. 싸구려 철학이군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일로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승민 씨.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 자신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죠. 그 말에 승민은 눈에 띄게 불편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승객들의 시선이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속삭이며 수군거리는 사람들,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바라보는 눈빛들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처음엔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했지만 일론의 말들이 조용히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었다. 객실 안엔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다. 팔짱을 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의 얼굴엔 점점 짜증이 배어나왔다. 반면 일론은 그런 분위기와는 무관하다는 듯 차분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승민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승민 씨, 말도 이해는 합니다. 세상이 경쟁사회라는 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가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안함이라든가 내면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요. 승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것이 도발인지 진심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듯했다. 내면의 갈등이요. 그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해당 사항 없는 소리 같군요. 일론은 잔잔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전 겉으로는 성공한 척하지만 속으론 공허함을 감추려 애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 안에 어떤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은 의외로 승민에게 깊게 박혔다. 그는 잠시 침묵한 채 손가락으로 결혼 반지를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방어적인 말투로 돌아왔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내가 가진 건 내 손으로 이룬 것이고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일론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 한마디를 꾹 눌러 담듯 천천히 꺼냈다. 당신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의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룬 것들을 보여주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가끔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걸 잊게 되죠. 이 모든 걸 벗어놓은 후에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말에 승민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표정은 분명히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도 쉽게 나오지 않는 듯 보였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신지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백승민은 마침내 말을 꺼냈지만 그 어조는 당황함과 후회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냥 몰랐어요. 당신이 그런 분이신 줄은. 일론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그러나 그 안엔 분명한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 제 이름으로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요. 승민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더듬거리며 변명을 시도했다. 그게요. 전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일론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승민 씨, 당신이 한 말은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죠. 그 말에 승민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일론을 바라보았고 이어서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느꼈다. 이젠 모두가 이 상황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의 얼굴엔 부정할 수 없는 굴욕감이 떠올라 있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건 다시 일론이었다. 그는 마지막 말을 건네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다. 알죠, 승민 씨. 인생은 누구에게나 벅찬 여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크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 선택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승민은 반박하지 못한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보였다.
일론은 다시 자리에 등을 기대며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고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다. 반면 백승민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바라보며 방금 오갔던 말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되새기고 있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에게 혼이 난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일론이라는 사람뿐 아니라 스스로 부정해왔던 진실과도 마주한 셈이었다. 객실안은 무겁고도 조용했다. 처음엔 공간을 장악하던 듯했던 승민이 이제는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일론을 포함해 다른 승객들과 시선을 피하며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가 처음 가지고 있던 오만함은 이제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일론의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고 있었기에 그는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무런 시도도 없이 판단해왔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심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맞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일론을 힐끗 바라보았다. 일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았고 대신 그의 태도와 말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하고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서자 승민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로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유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거만했고 멍청하게 굴었어요. 일론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여느 때처럼 평온한 얼굴로 잠시 말을 아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는 거예요. 승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마치 하나의 기회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일론은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찾고 싶어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 내면에 가장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꼭 찾길 바랍니다. 승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엔 그 말이 깊게 남아있는 듯 보였다. 그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단지 자신이 받아들인다면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 도착장에 들어선 승민은 멈춰서서 일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몇몇 승객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엔 처음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일론은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천천히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과시도 조급함도 없이 담백하게 다가가는 그의 태도는 그가 가진 따뜻함과 겸손함이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승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는 자신이 변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일론이 남긴 말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지위나 성공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그 단순하면서도 뼈 깊이 파고드는 진실 공황 인파 속으로 일론이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승민의 마음속엔 익숙지 않은 감정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희망이었다. 어쩌면 오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인생이 던져준 또 하나의 기회였는지도 몰랐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 서게 된다. 우리는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걸까?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걸까? 일론의 말은 깊은 울림을 남겼다. 진짜 성공이란 눈에 보이는 성취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남긴 영향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충돌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면 꼭 기억해두자. 존중과 겸손은 언제나 시대를 초월한 가치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세상의 변화는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외모나 직업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참 쉬운 일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건 진짜 사람의 가치는 겉이 아니라 어떻게 타인을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자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상대를 눌러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했고 겸손했으며 진실된 말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백승민이라는 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누군가를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사로잡히곤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닐까요? 진정한 성공이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다. 이 말,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음에 남는 문장이나 장면이 있었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친구와 이야기하듯 편하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태도는 언제나 친절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